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연구소 유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연구소장 박지윤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연구원 네 분 모셨는데요. 이분의 유턴이 시청자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정범균 씨 그리고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턴 함께 하시면서 요즘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나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매회 매 시간 이분의 깊은 신앙심이 큰 자극과 깨달음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 프랭크 이만희 씨 그리고 오랜만에 유턴을 찾아주셨어요. 네, 중앙성결교회 한기치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요. 유턴 신호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의 연구 주제는 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혼자 밥 먹거나 아니면은 혼자 영화 보거나 저는 혼자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 오락실도 가고요. 혼자 쇼핑도 잘합니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좀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굳이 누군가를 불러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고 혼자 하는 것이 더 즐겁고 편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근데 사실 유부남, 유부녀들이 너무 관계에 지쳐서 혼자 있고 싶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혼밥으로 대표되는 문화이기도 하죠. 네, 한 조사를 보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한 끼 이상 실제로 혼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식문화의 한 유형으로도 이 혼밥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정범균 씨는 어떻게 혼밥 좋아하세요?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혼밥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그 콘서트를 할 때는 한 100명이 매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혼밥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안 하다 보니까 혼밥을 종종 스케줄 갈 때 하게 되죠. 혼밥에 좋은 점도 있을까요? 옛날 이제 개콘 할 때만 해도 밥을 먹으면 야, 밥 좀 시켜라 하면 후배들이 저도요 하면 돈 10만 원 나와요. 밥 한 끼만 사도. 그리고 별의별 사람들이 야, 너도 먹을까? 그럼 난 안 먹는다. 그러면 와가지고 야, 그 된장찌개 무슨 맛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된장찌개 맛이지. 근데 시키라니까. 그래서 피곤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 혼밥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메뉴 선택에 뭐 네. 간결함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빨리 끝나고 돈 조금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밥의 문화 대찬성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교수님도 혼밥 하실까 궁금해요. 저 혼밥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밥 안 먹고 강의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새 밥을 안 먹고 강의를 하면 진짜 앞에 앉아있는 분들 머리가 다 인절미로 보여요. 공감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밥 안 먹고는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도 혼자 밥을 못 먹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잘 먹는다 못해서 어떨 때는 2인분을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혼밥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 목사님 진작에 좀 알고 계셨어요? 예, 저도 혼밥, 혼술, 혼공, 혼자 공부하는 거. 혼자. 예. 그래서 요새 뭐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지만 S 세대라고 이제 싱글, 솔로 그런 세대에 대해서. 완전 뉴요커야. 예. 목사님도 혼밥을 하세요, 가끔? 저도 사실은 2000년도 초에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혼밥을 주로 했는데 참 밥 먹는 게 고역스럽더라고요. 안 먹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식당에 가면 1인분 안 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아주 보편화되고 좀 편리하게 여러 가지가 돼 있는 요즘엔 것 같아요. 1인분 파는 고깃집도 생겼대요. 네. 프랭크도 혼밥을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 중에는 가장 좀 심플한 라이프를 살고 있으니까 혼밥하죠. 저는 혼밥도 편해요.
제가 뭐 혼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더 편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친구들 좀 바빠가지고 친구들 바쁘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뭔가 요리하고 요리 잘해요. 네, 혼자 그래서 뭘 먹어? 고기 먹어요. 고기 이렇게 막 구워서 먹어요? 네, 네. 더 편해요. 혼자는 어떻습니까? 혼자 밥 먹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군요, 같이. 무조건. 밥을 먹고 뭔가 뭐 같은 시간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아빠가 자고 우리가 늦게 자야 건다 안 돼. 안 돼요? 무조건 자! 이래요. 이렇게 무조건 자야 돼.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숙사처럼 자 이제 불 끄고 자자 하면은 온 식구가 다 같이 자고 군대네 군대.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그런 마인드 갖고 있었는데 학교 다니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한국 스타일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 5분 안에 다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보고 있고 이렇게 눈치 천천히 보이죠? 먹고 친구들 그냥 기다리고 있고 나는 좀 불편하죠. 미안하고. 그래서 혼자 먹으면 또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원래 라이프 스타일은 안 그렇지만 이제 속도 차이 때문에 프랭크는 좀 혼밥을 더 많이 하게 됐네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들 혼밥을 하는 문화가 좀 생겼네요. 근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밥하는 문화가 많이 없었는데 네. 혼밥이 트렌드가 되고 많이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일단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한 1인 가구가 워낙에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로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이 늘었냐면 지금 520만이 넘었습니다. 520만이 혼자 사는 넘었고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로 보자면은 한 27.2%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앞으로 이 추세는 더 강화되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지만 몇몇 가지 좀 건강한 특징들도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은 국가, 좁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죠 스트레스죠. 근데 이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사실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은 혼자 삶에 익숙하고 외동인 경우가 많은 경우 이런 혼밥이 더 최적화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혼밥이 일련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보편화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혼밥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요. 인터넷에는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혼밥 레벨 테스트라는 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혼밥을 하는 장소에 따라 혼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능력치가 결정된다는 건데요. 혼밥 어디까지 해봤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밥 1단계 편의점이고요. 뭐 이 정도는 뭐. 2단계가 푸드코트. 좀 가볍죠. 3단계 분식점. 네. 음식점. 그렇죠. 4단계 패스트푸드점.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5단계가 중국집. 난이도가 좀 있어요. 6단계부터 확대입니다. 줄 서는 맛집. 선 맛집. 웨이팅이 있는 맛집. 네. 7단계가 패밀리 레스토랑. 나 말고 다 가족이에요. 8단계가 고기를 구워 먹는 고깃집이나 횟집. 횟집. 보통 4인 이상 테이블이죠. 횟집 너무 네. 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단계가 술집에서 혼자 술 먹기라고 합니다. 왁자지껄한 데서 나 혼자. 칸막이 없는 술집에서. 그렇죠. 칸막이 없어야죠. 네. 범균 씨는 몇 단계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이 줄선 맛집 조금 개인적으로 줄 서는 거 싫어하니까 그거랑 패밀리 레스토랑 그거는 이제 비싸니까 그거 외에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레벨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패밀리 레스토랑은 비싸고 비싸고. 줄 서는 거 원래 싫어해서. 그럼 다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저는 혼자 한정식집 간 적 있어요. 지방에 맛집 깝지 않아요? 한 상이 그러면 왕이에요 내가. 수라. 그럼 왜냐면 집에서 3첩 이상 잘 못 받아요. 3첩 없죠. 콩나물하고 멸치 빼면 1첩에 가까운 맛집 나오다가 30개 이상 쫙 나오는데 아줌마도 놀래.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혼자? 맛있다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한 상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저는 중국집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기다리는 맛집에서 뒤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제가 혼자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어머
무슨 일이 있나? 막 상상을 하는 게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중국집까지. 프랭크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아 저는 고깃집이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 고깃집 좋아요. 고깃집은 애랑 가면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고기 잘라줘, 잘라줘야지, 구워줘, 구워줘야지. 미끄럼틀 타고 오는 거 봐줘. 그러면 먹은 것 같지도 그리고 않아. 불 갈 때 이렇게 또 막아야지. 안 돼 하다 보면 먹은 것 같지 않아.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좋아. 고기 먹어. 프랭크는 왜 시간이 우리네 걸려요? 아버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굽는 거 싫어하고. 아버지. 목사님은 어느 레벨까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궁금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네. 일단 편의점에서 먹어본 적 없고요. 근데 중국집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달을 시켜요, 그냥. 여기 역시 배달은 안 아버지. 나오는데. 역시 아버지. 근데 어느 집은 2인분 배달 안 해준다는 데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2인분을 배달해가지고 1인분 먹고 또 2인분을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먹죠. 우리는 그냥 먹고 싶어서 탕수육도 시켜요, 혼자. 그래요? 해서 남겼다가 또 먹고 또 먹으면 돼요. 목사님 양이 작으시구나. 뭐 사실 저희가 오늘 혼밥이 주제는 아니지만요. 혼밥이라는 트렌드를 통해서 나홀로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해 20, 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59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명 중에 1명이 나는 나홀로족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 가장 많이 자주 하는 활동으로는 혼밥이었고요. 그 다음이 쇼핑, 운동, 영화 보기, 여행을 꼽았습니다. 삶 전반에 걸쳐서 혼자 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응답자의 또 86%는 이런 나홀로 문화가 긍정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나홀로 문화가 확산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발적으로 이제 나홀로 가족이 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비자발적으로 노년이 됐다든지 해서 할 수 없이 된 아빠라든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구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원래 성경에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후렴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게 좋았는데 한 가지 딱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됐고, 또 나중에는 사실 하나님은 교회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밥 먹는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는요, 식구라고 하는 말이 같이 밥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를 사실 이루어야 뭔가 이렇게 사는 맛이 날 텐데, 요게 이제 이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함께 하라고 만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갈수록 확산되는 이 나홀로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간혹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쉽게 찾게 되고 이제 건강이 좀 저만의 개성이 너무 많이 짙어져서 계속 혼자서 고립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사회적 그런 또 소통 능력의 결여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좀 고독하고 소외됨을 느끼고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자기 자신한테 갇히고 우울증 같은 게 금방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혼자 하는 게 익숙해지는 게 너무 많아지면은 옆 나라 일본에서도 고독사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고독사가 남의 일만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뭐 혼밥에 대해서 다룰 때는 편하고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나홀로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다 보면 조금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전해주셨어요. 이런 우려 가운데 범균 씨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밥 먹으면
인스턴트만 먹게 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살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실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조사된 바가 또 있잖아요. 지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혼밥,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의 55%가 일단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아니면은 인스턴트 식품을 굉장히 좀 주로 먹는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요. 보통 뭐 라면, 빵, 김밥, 뭐 아니면 삼각김밥, 뭐 샌드위치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트륨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평균 지수 WHO에서 권장하는 거에 약 1.5배 정도 된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혼자 TV 보면서 먹거나 아니면 혼자 먹다 보면 또 빨리 먹게 됩니다. 그죠. 이러면 사실상 여러 위장 장애라든지 여러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넓게 보자면 우리가 식탁 교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같이 밥 먹는다는 거는 그냥 얼굴 마주대고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관계를 확인하고 생존을 확인하고 기쁨을 또 나누는 굉장히 중대한 과정이고 특별히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신체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아주 한 군데서 잘 집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혼밥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랭크도 혼밥을 집에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스턴트는 많이 안 먹죠? 저는 페이스푸드 잘 안 먹어요. 집에서 그럼 고기랑 주로 뭐 먹어요? 김치 담궈 먹니? 뭐 그러면 고기만 먹어도 불균형이잖아. 막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그래요? 먹고 살라드도 만들어 먹고 샐러드. 야채도 뭐 여러 가지 기능. 요리해 먹어요 저는. 요리를. 건강 너무 신경 많이 써요 저는. 네, 역시 우리네 아버지는 남다르네요. 네, 옛날 사람들은 패스트푸드 안 먹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먹어요. 네, 프랭크는 일단 뭐 혼밥을 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그러면 프랭크는 나홀로 문화에서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네. 보니까 사람들이랑 관계가 멀리졌어요. 요즘 제가 혼자 지내가지고 뭐 사람들이 만날 때 좀 불편해요. 혼자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콘고 갔다가 가족이랑 그렇게 뭐 시간이 같이 보내고 싶어서 했는데 저는 그냥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해요. 이제는 좀 불편해서. 혼자가 네, 익숙해졌군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프랭크도 분명히 이제 관계에서 멀어지는 게 걱정은 되지만 또 나도 모르게 편해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네. 이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는 심리,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진짜 고립되고 싶은 심리일까요? 고립을 원하는 심리라기보다 편리를 추구하는 심리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의 심리적 트렌드는 뭐냐면 불편을 견디지 않는 문화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어떤 종류를 함께 선택해야 되고 이런 데서 오는 모종의 작은 자잘한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편한 게 좋고 여러 편리가 주는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긴 그림자에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만나서 그 시간을 딱 말로 채워야 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뭔가를 계속 성취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쉬고 싶은 거죠. 편리에는 그 쉼이라는 영역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라서 관계가 주는 기쁨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 굉장히 큰 거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VCR에서도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마치 메뉴를 혼자 선택하는 것처럼 기쁨도 혼자 선택하고 이제는 죽음도 혼자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 단기적으로는 나의 편리가 나를 흡족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자기 성을 끊임없이 유리벽 안에다가 이렇게 자기를 가두게 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심리적 고립감에 대한 이 대책이랄까? 이건 굉장히 좀 중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유리벽을 혼자 깨고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절대 못 나오죠. 왜냐하면 늘 혼자 해결했기 때문에 헬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자 동시에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혹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나홀로 문화를 진단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성경에도 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바벨 문화를 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형벌로 사실은 언어가 불통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공동체의 해체로 네. 커뮤니케이션의 단절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킨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은 위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이제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 홀로 있는 문화는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재조명을 해보고 또 어떤 나름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나홀로 문화를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으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홀로 예배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잠깐 화면에 스쳐 지나갔지만 혼자 컴퓨터를 통해서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들이 괜찮을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저희가 나홀로 예배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 맞다. 아 미쳤어. 주일인데. 아 머리 까마마라. 에이씨 앞머리만 가자 앞머리만. 앞머리만. 요즘 앞머리 샴푸가 유행이라면서요. 그렇죠. 뭘 입어야 되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힘이네요. 아멘.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밥도 먹고 가장 중요한 예배도 드리고 혼자 저만의 시간을 보낸달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쭉 일하다가 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또 준비해서 나간다 생각하니까 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불순종을 함께 못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순종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순종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순종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불순종의 자녀들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났네. 다른 예배를 좀 드려볼까 또? 주일에는 일단 예배를 꼭 드려야죠.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꼭 교회를 출석해야지만 예배는 아니잖아요. 깜짝 놀랐네. 뭐 좀 더 유머스럽게 각색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러한 나홀로 신앙인들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요. 범균 씨는 어떻게 좀 이런 예배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도 가끔 이제 지방에 이제 일을 하러 가면 혼자 이제 숙소에서 자거나 이럴 때 주변에 진짜 교회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 TV를 틀어서 예배를 볼 때가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거기서 들이다 보면 너무 편안하게 잠이 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 혼밥 이런 거 다 하겠지만 TV로 예배를 드린다?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나홀로 신앙에는 좋은 점이 없다. 나홀로 신앙도 TV로 나홀로 신앙은 좀 아니다. 나홀로 나홀로 신앙은 교회는 해도 가자. 교회에서 소통하지 않고 나홀로 아, 정도는 거기까지는 괜찮다. 오케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네. 합니다. 콩고에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아, 콩고는 거의 없을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왔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 너무 어려워요. 거의 100%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뭐 언어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저도 예배 교회에서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우리 콩고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들어요. 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교회 갈까 말까. 그냥 집에서 뭐 그냥 예배만 들면 안 될까요? 약간 나홀로 예배족의 그 기로에 서 있네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홀로 신앙을 해 나가는 성도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어떤 개인주의적인 경향도 있고요. 또 편리성도 추구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되게 큰 교회 그 익명성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또 현대 이런 문화에 맞춰서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또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좀 목회 스타일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데 네. 전통적인 과거의 방식으로만 자꾸 하기 때문에 좀 인식이 좀 막 신방 다른. 오고 막 이러면 부담스럽고 너무 부담스러워.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가난한 성도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나가는구나. 네. 근데 이제 공동체가 제공하는 그 돌봄의 그 특성과 냄새와 향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특성들이 배제돼 있는 이런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 입맛에만 맞는 그 음식만 먹는 것이 과연 그 편식이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 좀 대안을 좀 해주는 게 제일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도서관처럼 교회도 좀 이제 칸막이로 칸막이 예배? 1인실 방을 해주시는 게 유아방만 말고 탁 들어오면 1박 근데 앞에만 정확하게 다 볼 수 있게끔. 그럴 거면 있어요. 집에 있어. 있어요? 네. 있대잖아요. 개인 기도실. 개인 기도실 말고 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다 각자방으로 넣어주세요. 일단 가나안 성도 모습, 안 나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건 분명합니다. 이분들에게 목사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 변화는 아까도 필요하잖아요. 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다음에 좀 몸이 아프다든지 또 어디 출장을 갔는데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불가피한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신자율도 내려가지만요. 출석률 자체가 떨어져서 교회 재적 대비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출석한다고 보면 요새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소속감도 이제 희미해지고요. 또 심지어 한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그저 적을 두고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 교회, 예, 내일은 인터넷으로도 뭐 설교가 좋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전도 슬로건은 접속하라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성찬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네요. 성찬은 택배로 보내줘야 되나? 그러니까 안 나가면 성찬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나와서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성찬은 어렵네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얘기한 교회의 개념은 이 몸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몸의 그 각 지체가 같이 소속돼 있는 그 몸에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이 그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해야 이제 우리 개인도 교회지만 또 우리로서의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나홀로 예배를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에게 범균 씨나 프랭크는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저는 나홀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분들에 맞춰서 나홀로족을 위한 설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주셔야
그분들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성찬식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에게만 설교하는 거면 지금 편의점에 다녀오십시오. 라든가 빵을 사오십시오.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가면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앉아 계시고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우리가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오히려 옆 사람한테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톡을 하나 보내보십시오.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지켜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해주시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위로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오히려 생각이 진짜 해봅니다. 편의점에 가서 빵을 사오라고 하면 아, 내가 진짜 혼자 있구나라고 정신이 번쩍 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왜 교회 예배의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식 역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안에서 형식까지 함께 할 때 그 예배가 줄 수 있는 거룩함이나 엄숙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다리를 하나 이렇게 펴게 돼요. 맞아요. 다리 하나 펴게 되고. 설교를 하면 돼요. 지금쯤 피셨을 텐데 드세요. 아, 심지어 엎드려 있는 네, 그럼요. 아니면 뭐 먹으면서도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엄숙성과 정숙성을 이제 해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만 하는 것은 반드시 결핍이 온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요, 편리하게도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쿨해 보이기도 하는 혼밥, 나홀로 문화를 통해서 나홀로 신앙까지 저희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나홀로 문화가 팽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시편 133편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초대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잘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관계, 거기에서 이제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 섬김, 돌봄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도 균형 있게 해야 홀로도 쓸 수 있고 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이 시간도 저도 이 나홀로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이 없었다가 다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앙생활연구소 유턴도 남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고민 함께 머리 맞대러 저희 돌아올게요. 얘기 나눠주신 네 분의 연구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혼자 지내는 것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는 자들과 더불어 사는 법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도 소속될 수 있는 용기도 주소서. 믿는 자들 간의 참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청와도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속옷을 하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기가 어려우세요. 성적표 받아왔지? 엄마 성적표 보여줘.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이나 가겠어? 넌 사람이었는데 아는 척도 안 하냐? 아니 쥐꼬리 월급에 생색은? 아이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